오늘은 오장환 시인의 소야의 노래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식민지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비애, 슬픔이죠. 울분이 잘 드러난 시다. 이 시의 화자는 도영수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제 죄수라는 뜻이 아니라 식민지의 질곡 속에서 죄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시인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자는 그리움의 대상인 어매가 묻혀있는 차디찬 묘를 찾아 나선다. 낙엽송이 쌓인 눈은 바람에 흩어지고 산짐승의 우는 소리는 화자를 더욱 처량하게 만들고 개울물은 파랗게 얼어있고 하늘에선 금시의 진눈깨비가 쏟아질 것 같은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발걸음이 무겁고 피해감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감이 생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마음의 뒤를 따르고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풋풋이 흰 눈은 흩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찍혀 오직 치미는 미움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짖는다. 어매야 아직도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느냐. 정월 기울어 낙엽송에 쌓인 눈바람에 흐트러지고 산짐승의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개울물도 파랗게 얼어 진눈깨비는 금시에 내려 비애를 적시울 듯 도영수의 발은 무겁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1연, 두 번째 슬라이드 요게 2연이 되겠습니다. 자, 앞하고 뒤가 갑자기 확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디에서? 어매야 하는 순간, 그죠? 자,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마음의 뒤를 따르고 자,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쇠사슬이 내 마음의 뒤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무거운 쇠사슬은 날 꽁꽁 묶는 존재야. 이 작가가 살던 시대를 생각한다면 요거는 일제의 억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끄는 소리지. 끄는 소리는 이건 일종의 시적 허용이 되겠고요. 한마디로 내 마음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억압과 구속의 현실.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어. 자유가 곁에 있으면 좋은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자유가 쓸쓸하다는 거야. 쓸쓸하다는 것은 자유가 있기는 있으나 그것이 온전한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불완전한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풋풋이 흰눈이 흩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혔대요. 자,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지시표예요. 어디로 가면 몇 킬로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거야. 근데 이것이 묻혔어. 어디에? 흰눈에. 결국 흰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방향을 가리는 존재.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일 것이고 이정표 썩은 막대가 묻혔다는 것은 화자가 지금 방향 상실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찍혔어요. 발자국도 그냥 발자국이 아니야. 더러운 발자국이야. 이거에 찍힘을 당하고 있네. 이정표가 화자를 억압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화자의 심리는 뭡니까? 그렇죠. 미움이죠. 일종의 적개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집니다. 결국 앞에서 봤던 이런 전부 다 부정적인 것은 어디로 몰립니까? 그렇죠. 낯선 집 울타리로 몰려요. 일제로 몰려요. 거기에 대한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화자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죠. 일종의 적개심이 나타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돌 던지면 이 낯선 집 울타리가 무너져야 돼. 근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가 짖는 것으로 그쳐요. 한마디로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죠. 그러니 더 열받지요. 1년 쓸쓸한 자유를 누리며 취향을 잃은 삶에서 느끼는
좌절과 울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누리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휘적으로,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안 맞기는 할 것 같아. 그죠? 쓸쓸한 자유를 겪으며, 누리며 가자. 이해 보겠습니다. 어매야. 자, 청자가 드러나고 있나요? 이 어매는 지금 있는 어매가 아니에요. 왜?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느냐? 자, 이거는 어매가 지금 죽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느냐를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디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고요. 상실감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월 기울어 낙엽송 쌓인 눈바람에 흩어지고 산짐승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들려오고. 자, 산짐승이 우는 거야? 화자가 울고 싶은 거야? 그렇지, 화자가 울고 싶은 거야. 청각적 심상을 사용한 비애감, 감정이입이에요. 개울물도 파랗게 얼었대요. 자, 파랗다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주면서 진눈깨비는 금시에 비애를 적셔. 비애라고 하는 것은 뭐야? 슬픔이잖아요. 슬픔을 적신대요. 슬픔에 젖는 것도 아니고 슬픔을 적셔. 헐, 진눈깨비가. 즉 추상적 대상의 촉각화예요. 그러면서 뭐뭐일 듯이라는 직유법과 함께 비애라고 하는 정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눈바람, 그 다음에 개울물, 진눈깨비, 이런 것들은 어때요? 화자를 더 시련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소재죠. 더군다나 이 개울물이 얼어버린 개울물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계절을 나타내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인데? 그렇죠, 겨울이죠. 겨울 풍경을 통해서 비애감과 그 다음에 암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수의 발은 무겁다. 도형에 처해진 죄수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화자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비애를 적시듯 발은 무겁다예요. 결국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연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도형수의 비애 또는 화자의 비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야의 노래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감각적이고요. 억압적 현실을 살아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에 대한 분노와 상실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1년과 2년의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죠? 1년에서는 구속감과 분노, 2년에서는 어머니의 그리움과 그 다음에 슬픔, 비애감, 이렇게 빠져요. 무거운 쇠사슬, 쓸쓸한 자유, 그 다음에 더러운 발자국이 함부로 찍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자가 구속받고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 상태에서 화자는 치미는 미움을 갖고요, 돌을 던지죠. 즉 이거는 현실에 대한 분노의 행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연을 봅시다. 이연은 조금 다르죠. 어매가 차디찬 묘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움에서 비애감으로 빠져요. 즉 어매야라는 친근한 호칭과 아직도 묘 속에 살고 있느냐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움을 드러낸 후 비애를 적시울 듯 발은 무겁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러한 표현은 1년에 쇠사슬 끄는 소리의 무거움과 연결돼서 화자의 부정적인 현실인식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각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자,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라든가
자, 또는 개가 짖는다 라든가 산짐승의 우는 소리라든가를 통해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흰눈은 흩날려 파랗게 얼어 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죠. 또한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느냐는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죠. 더더군다나 비애를 적시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대상의 감각화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입이죠. 산짐승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할 때 이 산짐승 우는 소리, 이건 산짐승이 우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우는 거죠. 라고 본다면 산짐승 우는 소리 비애가 무겁다 라고 하는 걸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감정이입이고 이것을 비애라고 단적으로 제시한 후 무겁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오장환 시인의 소야의 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